자, 안녕하세요. 우리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85쪽이에요. 우리 학교 급식 들어갈 건데 학교 급식의 목적이나 실시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슬쩍 넘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비만 지수 관리 요거를 좀 할 건데 솔직히 이것도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좀 할 건데, 자, 크게 4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비만 지수 하나가 이제 카우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카우프 지수. 2항 외우는 거 순서대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카우프 지수. 그 다음이 렐러 지수. 렐러 지수. 자, 그 다음이 브로카 지수. 그 다음에 BMI. 그래서 2항 외우는 거 순서대로 좀 외우시는데, 왜냐면 카우프 지수는요, 영유아 또는 학년 전기요. 학년 전기. 그러니까 학년 전기라니까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만을 측정할 때 카우프 지수를 사용한다 하시면 될 것 같고, 렐러 지수는 학령기예요. 학령기. 그 다음에 브로카 지수가 학령기 이후인데요. 여기 좀 해석하기 좀 나름 좀 다르긴 하는데, 학령기 이후. 그러니까 학령기 하면 대부분 초등학교 쪽이거든요. 근데 학령기 이후 하면은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인가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학령기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조금 영양들이 좋아져서, 체력이 좋아져서 학령기 뒤쪽. 그러니까 한 6학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MI는 이제 성인 쪽, 그다음에 노인 쪽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고등학생도 해당이 되면 좀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체력이 어른처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BMI를 좀 한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학령기의 비만도 지수는 뭐냐? 렐러 지수. 또는 학령기 이후의 비만도 지수는 뭐냐? 브로카 지수.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좀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식도 좀 외우기 편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일단 BMI는 키 미터의 제곱분의 kg예요. 근데 대부분 키 단위가 미터면 대부분 성인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미터가 의의가 없잖아요. 센티미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우프 지수는 자, 단위만 바뀌어 센티미터의 제곱분의 kg 몸무게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0의 4승이에요. 자, 그리고 렐러 지수는 자, 센티미터의 제곱분의 kg 곱하기 똑같죠? 곱하기 10의 7승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 브로카는 표준 체중 분의 실제 체중에서 표준 체중을 뺀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우실 거는 저 위에 순서대로 카우프, 렐러, 브로카, BMI 순서대로 외우시고, 학년 전기, 학령기, 학령기 이후 성인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시험들이 좀 나오니까 나온다면 이 위쪽 부분이 좀 나올 거고, 좀 어렵게 나온다면 밑에 구하는 공식까지 나올 것 같기도 하는데, 구하는 공식까지 제가 외우긴 좀 그렇고, 요것만이라도 좀 BMI 미터의 제곱분의 kg 요것만이라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책 보시면 밑에 BMI 수치 거기 보이시죠? 가운데 체질량 지수 똑같은 말이에요. BMI나 체질량 지수나 미터의 제곱분의 kg라고 했고요. 여기 보시면 자, 비만 보시면 25 보이시죠? 그러니까 막 수치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동양인만 해당이 됩니다. 서양인은 30부터거든요. 근데 하여튼 동양인 25 이상이면 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렐러 지수입니다. 자, 렐러 지수는 학령기에 적용한다라고 했고, 거기 센티미터의 세제곱이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센티미터의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세제곱 분의 그다음에 kg 곱하기 10의 7승.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쭉 내시면 카우프 지수 보이시죠?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전까지 하는 거고, 센티미터의 제곱분의 kg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뭐 복부비만 배력 지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정신보건 얘기를 좀 할 건데, 정신보건은 은근히 좀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특히 정신장애 원인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내부적인 원인이 있고 외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적인 거는
타고난 거지 뭐. 그래서 유전적인 거 또는 신경화학적인 거, 뭐 신경해부학적인 거, 뭐 이거 면역학적인 거 이런 것들인 거고요. 외부적인 거는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취약성 모델의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똑같은 스트레스도 어떤 사람은 잘 버티는데 어떤 사람은 유난히 못 버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정신장애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대인관계 요인도 역시 마찬가지.